자,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 보겠습니다. 자,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좀 회계 이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이제 출제위원들이 혹시 막 문제 내다가 낼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 엿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 던지는 문제가 바로 이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가볍게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크게 뭐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쩌다 한번 정말 엿먹어라 하고 낼 때 그때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야부리 문제로 나와요. 야부리 문제로. 자, 어떤 게 나오는지는 이제 짚어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자, 참고로 이제 이게 요게 여러분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해 보셨나요? 이제 경제학 공부에 이제 미시 이제 거시 이렇게 있는데 미시는 그나마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막 하기 때문에 좀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거시는 조금 이제 두리뭉실 막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거시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의 이거 이익 개념이에요. 즉 경제학적 이익 개념을 회계학에 도입시켜버린 게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학에 도입시켰어요. 경제학적 이익 개념을 회계학에 도입시켜서 썰을 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이에요. 상당히 회계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이제 일반 그 교재들이 한번 여러분들 그 IFRS 원문이나 일반 그 회계학 교재를 한번 보세요.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도통 모를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은 좀 풀자.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호기심은 한번 풀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도 호기심 많았던 그런 수험생들이 있겠죠. 저는 이런 호기심 풀지 못하면 전 잠 못 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폭파시켜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회계 이론적으로 좀 경제학적인 막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뜬구름 잡는 좀 두리뭉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봐가면서 한번 폭파는 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업용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제가 그리고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차별의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기록되고 이 자본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자산이나 부채는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건물이 얼마짜리고 부채가 있다. 차입금이 얼마고 이렇게 금액적으로 화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자본은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측정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다. 자본의 우리 특성이었어요. 어떻게 한다? 단순히 자산에서 부채 빼버리면 자본이다. 개별적으로 얼마 이렇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우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우리 이게 재무상태표의 그런 얘기죠. 자, 본래는 그 자본 얘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순자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회계학에서 우리 순이란 말은 뭔가 차감하고 상계하고 나온 금액을 순이란 말이 들어가요. 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다. 이런 말도 쓰죠. 이런 말도.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씁니까? 쭉 써볼까요, 그냥? 주주지분, 이런 말도 쓰죠. 주주가 주식을 통해, 매입을 통해가지고 사들인 금액들이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이다. 그 다음에 자녀 지분이다. 이런 말도 써요. 자녀 지분. 왜 그럽니까?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빚잔치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합니까? 부채. 채권자, 은행 먼저 줘요. 그렇죠? 빚잔치 할 때.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만약에 빚잔치를 하는데 전부 채권자 주고 나서, 은행 주고 나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돼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지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녀 지분. 역시 지금 생소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회계 원리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자, 그 다음에
자, 대별에서 얘기할 때 우리 부채는 채권자 청구권이다 이런 말을 쓰죠. 채권자 청구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주식은 지금 회사의 어떤 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유주 청구권이다. 어쨌든 어떤 게 더 파워가 셉니까? 요즘에 뭐 슈퍼파워. 어떤 게 슈퍼파워입니까? 채권자가 우선이에요. 채권자 청구권이 더 슈퍼파워입니다. 소유주 청구권, 자본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자본을 우리가 자꾸 소유주, 뭐 주주 이런 말 나오죠? 자본을 우리가 자기 자본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본. 내 거. 소유주 내 거 자본. 자기 자본. 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초적인 얘기를 좀 자본 나왔으니까 좀 보자는 뜻이에요. 자본. 자본은 뭐다?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다. 자본은 순자산, 주주지분, 자녀지분, 소유주 청구권, 자기자본 다 동일한 똑같은 조선말이에요. 자, 기초적인 얘기를 했고 여기서 우리는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 이 자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벌써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이익이에요. 이익의 어떤 측정 방법, 자본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바로 지금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 측정과 관련해서 자본과 결부시켜서 그러한 경제학적 이익 개념을 회계학에 도입시켰다.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두리뭉실해요. 이게 경제학 얘기이기 때문에. 자, 자본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본의 개념. 우리 야부리 문제에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엿먹으라 그럴 때 쓸데없이 그냥 너무 깊숙이 보는 것 같긴 하지만은 또 호기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을 시킨다고 그랬죠? 폭발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자본의 개념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합니다. 재무적 개념이냐, 재무적 개념. 그 다음에 실물적 개념이냐. 말 참 더럽게 유식한 척 하죠. IFRS가 이렇게 유식을 떨고 있어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재무적 개념, 실물적 개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개념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기업은 전부 다 이런 재무적 개념이에요. 재무적 개념 뭡니까? 화폐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화폐액. 자본은 화폐액이다. 우리 순자산 얘기했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화폐액이다. 끝. 이 쉬운 얘기를 더럽게 어렵게 용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어요. 재무적 개념이다. 자본의 개념, 자본이란 뭐다? 재무적 개념에서는 그냥 순자산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그 화폐 금액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재무적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다음. 자, 실물적 개념에서는 자본이란 조업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조업 능력. 쉬운 말로는 생산 능력이다. 그래서 실물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물건. 자본은 지금 재무적 개념에서는 100만 원이야 이렇게 화폐액으로 정해지는 게 재무적 개념이고 실물적 개념에서는 내가 지금 생산 능력이죠. 생산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외부에서 물건을 사와야 돼요. 물건을 사다가 그걸 어떻게 하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량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실물적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재무적 개념은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을 때 채택이 된다. 그다음에 요거는 조업 능력 유지에 관심이 있을 때 채택이 되는 자본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말에서 벌써 다 나왔어요. 재무적인 건 화폐액이고 실물적인 거는 자본을 갖다가 수량 몇 개라고 보는 거 생산 능력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뭐겠어요, 이거는.
언제나 우리 그 사회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기초에 있는 한 개에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기말에 가니까 이 한 개를 물가 상승이 10%가 되는 바람에 1,100원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경우에 채택이 된다. 이런 얘기는 자본을 바라볼 때 화폐구로 봐요. 너 지금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1,100원 가지고 있니? 이렇게. 얘는 어때요? 조업 능력 유지라고 돼 있죠? 조업 능력 유지. 옛날에는 100원에 10개를 살 수 있다 하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100원에 9개뿐이 못 산다. 이렇게 해보세요. 너 지금 이 조업 능력, 옛날에 10개 사던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렇게 관심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소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자본의 개념과 관련해서 재무적 개념, 그다음 실물적 개념 이렇게 서술을 좀 하고 있다. IFRS에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쁘게 봐주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밑에 자본 유지 개념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경제학적 이익 개념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자본 유지 개념을 볼 거고 밑에서는 자본 유지 개념 종류와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자본 유지 개념은 일반적 자본 유지 개념이에요. 경제학적 이익 개념. 우리 그 계산형으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될 때, 뭐 좀 쉬운 좀 급이 좀 낮은 쉬운 자격증 시험들이 있죠. 거기서는 이게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가. 근데 좀 급이 좀 올라가고 IFRS 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막 이렇게 좀 급이 올라가면은 이건 너무 쉬워서 솔직히 계산형으로 잘 안 나와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자본유지 개념이라는 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자본입니다. 이걸 유지해야 할 자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지해야 할 자본이다. 이게 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기초자본이 있습니다. 기초자본이 있는데 기초자본이 이만큼 있었는데 뭔가가 늘어났어요. 기말자본이. 이 기초자본을 초과하는 어떤 증가된 부분이 있죠. 이걸 초과된 부분, 그 부분을 뭘로 보겠다? 이익으로 보겠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말하는 자본 유지 개념입니다. 이거 뭐 우리 회계 원리에서 다 봤던 거 아니에요. 기초자본이 100인데 기초자본이 150이 됐어요. 그럼 50은 뭡니까? 순이익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본 쪽으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익으로 간주하겠다. 보겠다.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우리 자본 유지 개념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계산해봐라. 어떻게 해라. 이게 간단한 이 계산 문제들이 이제 좀 급수가 낮은 곳 쪽에서는 출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자본 유지 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이 된다. 요 얘기는 이하의 자본 유지 개념의 종류, 재무 자본 유지냐, 실물 자본 유지냐, 거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하에서 밑에 참조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본을 초과하는 게 이익이다. 이게 자본 유지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측정되는 어떤 준거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익 측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이렇게 자본 유지 개념을 정의를 하니까 기초 자본을 초과하는 건 이익이다라고 정의를 하니까 이익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익을 측정하는 증거 기준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 자본과 개념과 이익 개념 사이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나오는 것처럼 이익 측정, 이익의 결정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에. 이익은 뭐다? 이익은 우리 급수 낮고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산식이죠. 이게 기초 자본을 초과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일단 기말 자본에서 마이너스 기초 자본을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기초 자본에서 기초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게 하는 변동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감안한 금액을 뺐을 때 그 차이 금액이 바로 이익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기초 자본. 얘의 변동을 기중에 일으킨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플러스 유상 증자를 했다. 하게 되면 자본 증가하죠. 증자. 그 다음에 유상 감자를 했다. 자본 감소하죠. 마이너스 감소.
그다음 마이너스 배당을 했어요. 그것도 현금 배당. 그럼 이익이익은 감소되잖아요. 현금 배당. 대표적으로 증감 요소가 이렇게 있더라는 뜻이에요. 해주면 기초 자본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얼마가 됐겠죠. 어라? 근데 기말 자본이 더 커요. 그 차이만큼은 이익이다. 자본 유지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뭐 주위에 나와 있지만 뭐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 우리 뭐 자본에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볼 거지만 주식 배당 무상증자는 뭐 자본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죠. 예를 들어 주식 배당은 어때요? 이익이익은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해요. 이익이익은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해요. 또이또이예요. 총 자본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고려하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도 여기 현금 배당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익이익은 감소하고 현금 나갔다 이런 것들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오는 이런 변동 요소를 고려해서 그 초과하는 금액 차이 금액이 바로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고 자 간단하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기초자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자료가 이제 금액이 나오고 있고 한번 이익을 계산해 보자. 이거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얘부터 해보자. 얘부터 이게 얼마야? 자 기말 자본은 어떻습니까?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죠. 자, 기말 자산이 얼마입니까? 자, 기말 자산 400. 자, 마이너스 기말 부채 180. 됐고. 그러면 기말 자본 나오겠죠? 그다음 기초 자본.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면 됩니다. 자, 기초 자산이 320. 마이너스 기초 부채가 220만 원. 자, 됐고. 이제 증자. 마이너스 감소가 아니라 감자. 자본 감소. 유상 감자. 자, 증자가 얼마입니까? 자, 유상 증자가 140. 마이너스 유상 감자가 있습니까? 자료에 없죠? 빵원. 마이너스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빼고 60만 원. 자, 계산해 주시면은 4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걸 계산해 봐라. 이렇게 간단하게.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자본 유지 개념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본 유지 개념의 종류.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재무 자본 유지, 그다음 실물 자본 유지. 아주 요상하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 말을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 밑에 먼저 볼 거는 재무 자본 유지와 실물 자본 유지 차이점에서 밑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는 말로다가 이렇게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사례를 통해서 볼 거예요. 사례를 보시고 요걸 보시면은 그 재무 자본 유지와 실물 자본 유지 차이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끝이에요. 지금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지금 이거는. 자, 따라서 이 시간은 자본 유지 개념의 종류죠. 요거에 대해 유지 개념 종류. 요거를 살며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사례와 더불어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야부리로 나왔다 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 게 나와요. 다음 시간 게. 자, 재무자본 유지와 실물자본 유지다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재무자본 유지, 요것도 또 나눠요. 첫 번째, 재무자본 유지, 또 나눠요. 명목이냐, 불변 구매력이냐. 그 다음에, 실물자본 유지. 자, 명목 화폐 단위, 불변 구매력 단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말은 더럽게 어렵죠. 요거는 명목은 물가 변동이죠. 물가 변동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다음 요거는 불변 구매력, 요거는 물가 변동이 반영이 되는 걸 말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참고로 물가 변동이 반영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초에 있는 1,000원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면 10%를 반영하면 1,100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 변동이죠. 이걸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명 초인플레이션 하에 재무제표의 수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죠. 초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의 재무보고라는 분야가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무 깊어요. 너무 깊습니다. 지역적이기 때문에 시험 수준은 아닌데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재무보고도 있습니다. IFRS에. 우리의 어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 그런 것과 관련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인데 자, 어쨌든 물가 반영이 안 되는 거, 물가 반영이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 자, 이익이란 다 이익의 측정과 관련돼 있어요. 나눠지는 게 다. 자, 어쨌든 재무자본 유지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화폐액입니다. 화폐액. 얘는 뭐다? 수량이에요. 자, 화폐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명목 화폐 이익은 똑같아요. 얘 똑같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던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거다. 즉 기초 자본을 초과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해보자. 자, 이익은 다시 쓰면은 자, 명목 화폐라는 건 물가 변동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가가 10% 상승해도 1,000원을 그대로 1,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불변 구매력은 뭐다? 1,000원이 있다. 그럼 물가 변동이 10%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게 되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요게. 그래서 똑같이 기말자본, 기초자본을 초과하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명목 화폐 단위에서는 이익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게 자체가. 화폐 금액이죠. 명목 화폐 증가액이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쉽죠. 이게 제일 쉽죠. 현행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할 것들이 이 작업이에요. 그냥 명목 화폐 증가액이 이익이에요. 물가 반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한다? 기말자본 여기 우리 했던 거 위에서 기말자본이 1,500, 기초자본이 1,000 그러면 500이 이익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얘가 좀 달라집니다. 얘는 이제 물가를 갖다 반영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구매력 증가액으로 봅니다. 구매력의 증가액을 자, 이익으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매력의 증가액을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지금 느낌이 잘 안 오죠. 다음 시간에 사례를 봐야 이게 또 느낌이 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폭발은 시켜드리는데 진행을 지금 하시면서 따라만 오세요. 일단은 따라만 오십시오. 이건 사례를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실물 자본 유지. 여기서 이익입니다. 이익은 생산 능력의 차이입니다. 기말 생산 능력. 자, 마이너스 기초 생산 능력. 자, 돼 있고. 자, 따라오면 오시라고 했죠? 자, 재무자본 유지. 명목 화폐 단위 불변 구매력.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익 자체가 양자가 화폐로 측정되는 건 똑같다. 하지만 명목이기 때문에 단순한 명목 화폐, 증가액이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불변 구매력에서는 당연히 구매력 증가액을 이익으로 보겠다. 실물 자본이는 수량이기 때문에 어떻다? 기초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게 바로 이익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거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죠. 이거는 숫자로 갖다 다음 시간에 사례를 보면서 딱딱 해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자, 우리 자본유지 개념 종류에 주의가 나오고 있어요. 주의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요 얘기인데. 자, 이놈은 측정 기준과 관련해서 측정 기준의 적용 관련해서 노타치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측정 기준이라는 거는 화폐를 할 때 요놈을 갖다가 역사적 원가로 측정을 할까 아니면 현행 원가로 측정을 하느냐 이 얘기인데 역사적 원가는 그야말로 취득 원가 개념입니다. 현행 원가는 뭘까요? 지금 내가 얘를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얼마냐 이게 현행 원가예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화폐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하든 현행 구입할 때 얼마냐 이걸로 하든 현행 원가 하든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결국 IFR에서는 규정이 없어요. 이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얘가 문제예요. 측정 기준 적용. 얘는 성격상 어쩔 수가 없어요. 측정을 현행 원가로 해야 된다. 요게 MVP는 아니더라도 우리 야부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실물자본 유지에서는 측정 기준 적용을 역사적 원가는 안 돼요. 현행 원가로만 한다. 왜 그럴까요? 왜 현행 원가로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생산 능력의 유지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 구입할 때의 가격, 그게 뭐다? 현행 원가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됐죠? 자, 개념적으로 따라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익 측정 구체적으로 자본 유지 조정으로 가고 이익으로 가고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요거는 사례를 보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만 오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